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차기 정부 이름은 국민주권정부. 네, 제가 이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계엄 상황 때 국민주권혁명 이 연대 해가지고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모임도 결성하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죠. 왜냐하면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불법 계엄을 보면서,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허경영이가 늘 떠들어댔던, 허경영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한다,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정인태 신지식인의 국민주권 정책, 이 국민주권 정책 100여 가지, 이런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00여 가지 정도를 올려놨고, 제가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것만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서도 정인태 신지식인의 국민주권 정책 총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왜 우리가 국민주권 정책이 중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말로만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할 수 있는가. 이번에 윤석열 사태를 보세요. 윤석열이가 계속 거짓 선동하고, 윤석열 변호인들이 막 거짓 선동하고, 그리고 언론 방송들이 윤석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랬으면은 진짜 대한민국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극우 파시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히틀러, 거기에다가 전환 길이가 이 히틀러의 그 입으로 활동했던 괴벨스처럼 막 떠들어대고 할 때 정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 막 추위 속에서도 발이 막 쫙쫙 갈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이 9개가 폭파가 됐는데, 새로 0명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17,800명 정도가 모이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주권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구나, 생겼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계속 막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때 이거 막 탄핵소추가 부결이 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통과가 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하고 최상목이가 또 막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가 또 난리를 친다?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명분이 되잖아요.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보세요. 정치꾼들이 그냥 알박기 합니다. 알박기. 그래서 공기업, 공공기관 대표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단체들 보세요. 이익 집단화 돼 버렸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고위 공직자가 나가면서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모든
단체장들은 국민 소환제가 돼야 된다.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거 다 폐지해버려야 돼요.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민간단체 지원금, 이거 싹 다 폐지하고 모든 그러한 국민들에게 돈을 아껴서 국민 권익금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간단체 지원을 하든 국민들이 뭐 정당에다가 후원금을 내든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바라보게끔 해야 한다. 국민 주권 정치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김건희를 왜 소환하지 못하는가? 경찰, 검찰. 윤석열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찰청장,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 직선제, 국민 소환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 미국은 검사장 국민 직선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검찰총장에 출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거기는 행정 영역이에요. 행정 영역. 대통령이 행정 영역이니까 뭐 학력과 경력 상관없이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 여당 야당 대통령실 국회 뭐 다 감사할 수 있어야지. 중앙선관위까지. 그래서 감사원장 국민 직선제, 국민권익위원장이면은요 진짜 국민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국민권익위원장이거든요. 국민 권익을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역할하면서 탐관오리들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력에 줄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이 사법기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국민 직선제를 해야 한다. 국민 소환제. 정치에 눈치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법관의 3분의 1이 비법조인으로 채웁니다. 왜? 대법관은 정의 영역,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공공의 상식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그냥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국민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가 최고 권력이야. 근데 그 국민투표라는 최고 권력을 누가 가져야 돼요? 국민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투표 붙여야 돼. 야, 저번에 헌재에서 판결 안 내릴 때 국민들이 야,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국민투표 어떻게 붙이지? 대통령. 그럼 대통령 뭐 누구야? 그 당시에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은 국회의원 200명이 그 다음에는 200명이 붙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 200명이 국힘이 반대.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 있게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인태 국민주권 총서를 한번 꼭 읽어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민공천제가 왜 필요한가? 주민센터에서 국민추천장을 한 장씩 받아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국민추천장을 써줘가지고 그래가지고 2.5% 이상 받으면은 국민공천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TV연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국민공천제, 국민권익금제, 국민특검제 계속 거부권. 그래서 우리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특검제 바로 실시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가 보여줬던 이 엄청난 반국민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 정책이다. 국민주권 정책을 통해서 국민주권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